어, 웃는 표정 하면서 입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입은 눈이랑 입이랑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자, 요 이미지 한번 잘 보시면요. 각도마다 자, 이 선에 역시 이게 돌아가는 느낌인 거죠. 입이 튀어나와 있으면서 이 돌아가는 부분에서 생겨나는 그 현상을 말하는 건데, 자, 여기서는 각이 이렇게 되고 있고 여기서는 각이 더 쑥 내려와 있죠. 자, 웃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요 각도에서 웃는 걸 그린다고 하면 이쪽은 그리는데 문제가 전혀 없죠. 근데 여기서 얘가 문제인 거죠. 집어넣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이 나갈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웃는 모습으로 가려고 하면 웃는 입을 그릴 때는 아랫입술의 느낌을 그대로 따라가서 입꼬리로 가주면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적인 접근입니다. 중요한 건 여기가 이렇게 된다는 건데, 이게 이제 눈의 이미지랑 생김새가 비슷하다 이겁니다. 그전에도 언급드렸지만 눈과 입은 튀어나와 있는 세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 눈에 꺾여있는 이 것만큼 입술에도 동일하게 반영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눈 그릴 때, 뭐, 이것도 사소한 얘기인데, 눈 그릴 때 있는 거를 좀 두껍게 잡아주세요. 사소하지만, 이게 더 좋아요. 아랫눈 커플과 동일하면 왠지 그림이 성의 없어 보입니다. 대충 그린 느낌입니다. 갑자기 뭘 하려다가 차라리 아래 있는 커플은 안 그려도 상관없죠. 믿는 커플은 성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쪽을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렇게. 그러면 입술을 그릴 때에 반대편 이 입술의 방향이 이렇게 그냥 마냥 이렇게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것이고, 약간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은 입의 그 형태에 각도마다 입의 형태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에 이쪽 눈을 생각하면서 이쪽 입술의 라인을
맞춰가는 방식이면 낫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나는 이런 만화 정말 좋은데. 왠지 시크해 보이지 않나요? 이건 아닌가? 아, 지금과 같은 스타일만 아니면 좋겠네요. 자, 눈, 입, 튀어나와 있는 세 개 같으니까 같은 느낌으로 가주면 된다 이겁니다. 더 측면 쪽으로 한번 몰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거의 측면으로, 완전 측면으로 가기 거의 직전이라는 건데, 뭐 이러면 거의 뭐 입을 벌려도 이렇게 되죠.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또 입술 하실 적에, 이거 그 전에 한번 얘기하셨나 모르겠는데, 자, 입술에 중요한 건 입을 벌렸을 때 입술의 두께감입니다. 입술의 두께감. 입술이 어떤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냐면, 윗입술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니까 입술을 이런 식으로 그리면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 자, 입을 벌렸을 때 이렇게 접근하면 이렇게 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세 불입니다. 세 불이. 뭐가 문제냐면 여기가 딱 이렇게 점으로 만나서는 안 되고요. 점으로 만나서는 안 되고 입술과 입술끼리 부딪히는 면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이 부딪히는 이 면이 요 윗입술의 밑면과 윗입술의 밑면과 아랫입술의 윗면이 되어주죠. 두께감이 달라지는 거예요. 두께감이. 그렇기 때문에 뭐 우하고 이런 식으로 우한다라고 하면 입술 입 구멍은 작고 입술이 많이 두꺼워지게 되겠죠. 입술이 엄청 두꺼워지게 되겠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경우를 보면 이 지점이 바로 이런 입술의 두께감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입술에 그 두께감이 있다라는 거를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네요. 제가 입술 했을 때 추천하고 할 수 있는 건 박준기 작가님, 제가 봤을 땐 이분 입술은 정말 잘 그리시는 것 같습니다. 박준기 작가님의 단구를 보면, 단구라는 만화책이 있어요. 거기에 뭐 한 1, 2권쯤에 바투라는 애가 나옵니다. 바투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소리 지르면서 입 벌리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 입이 굉장히 두께까지 각도에 맞게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어요. 이해하기 쉽도록. 저 같은 경우에도 입을 굉장히 그냥 대충 그리고 그냥 뭐 크게 벌리고 작게 벌리고 이런 것만 생각했었는데, 입술이 가지고 있는 그 살결, 그리고 그 쭉쭉 늘어나는 그 느낌 그런 질감을 박준기 작가님은 굉장히 단구에서 잘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뭔가 좀 어떤 디테일한 표현에 대한 자극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상 깊게 좀 남아 있었던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입술, 눈에 돌아가는 면과 입술이 돌아가는 면을 비슷한 느낌으로 처리해주는 방식이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뭐 다른 표정에서 제가 뭐 따로 언급할 건 아니고요. 화난 표정. 이거는 화난 표정 미간 찌그러뜨려야 되는데, 이 찌그러뜨리는 형태는 다 각자 방식들이 다 있겠죠. 복근
그리는 형태가 다 다르듯이 이것도 다 다른 방식으로 찌그러지겠지만, 일단 미간은 이런 식으로 찌그리면 되겠죠. 그죠? 뭐 여기서 이게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화냈을 때 인상에서 미간보다 더 이제 가장 화가 났을 때 그때는 이제 코를 찌그려야 돼요. 자, 이 부분 여기를 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코의 이 근육을 여기를 이렇게 잡으면, 이러면 이제 사람이 얼굴 표정에서 낼 수 있는 가장 찡그리는 인상을 썼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쪽 방향을 어떻게 건드려 줄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거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지점은 위치는 이쪽이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가 이런 식으로 잡히게 되면 코의 형태가 바뀝니다. 코가 들립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근육이. 그래서 코가 위로 올라가는, 이 코볼이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 형태 변화가 생겨야 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코는 똑같이 그려놓고 여기만 건든다라는 것, 물론 살짝 건드렸을 때는 뭐 차이가 없을 수 있겠지만 많이 건들면 이렇게 변화가 생기겠죠. 이것도 또 한 가지 생각이 났는데, 구름을 벗어난 달과 같이라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황정민이고 그 캐릭터가 앞을 못 보는 맹인 검사죠. 그렇기 때문에 그 황정민이 눈을 감고 연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자, 눈을 감은 상태에서 성질을 냅니다. 눈을 감은 상태에서 성질을 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눈의 형태보다 이 주름이 코랑 연결되면서 딱 어떤 그게 있어요. 그 느낌이 좀 독특했는데, 딱 규정을 지을 수가 없을 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눈이다라고 규정 지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게 인상적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눈선과 이게 미간 따라가면서 그냥 다 엮여요. 그게 좀 인상적이었다는 겁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뭐 미간 쪽, 코 쪽에 그런 근육의 변화 궁금하시다면 황정민 맹인 검사의 그 연기를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고, 그게 화났을 때고, 신경질 난 표정 간단하게만 할게요. 자, 신경질이 났다. 역시, 자, 신경질 났다. 자, 신경질이 나서 신경질 부리면, 자, 이건 좀, 신경질 부린다. 자, 이거는 그냥 화낸다죠, 사실. 자, 신경질이 났다라는 거는, 승질이 나는데, 승질을 낼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의 표정입니다. 성질 부려버리면 그건 화내는 거기 때문에 화내는 표정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화를 참는 느낌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신경질적이다 라는 느낌. 자, 그거는 가식적으로 웃었을 때의 그 느낌과 거의 비슷하게 볼 수 있는데, 근육이 눈 쪽이 움직이는 겁니다. 자, 눈을 감았습니다. 자, 이거 참 갑자기 눈을 감았을 때 이렇게 감기는 것도 있고 이렇게 감기는 것도 있죠. 그것도 한번 선택 고려해 볼 문제입니다. 이거는 약간 눈 감고 무서운 거 보면, 눈 감고 악몽 꾼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겠죠. 으악 뭐 이런 거죠. 눈 감고 악몽 꾼, 이런 거는 굉장히 편하게 눈을 감고 있는 겁니다. 일단 눈 감았을 때 그렇다는 거. 요게 좀 더 그리기 어렵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자, 눈썹이, 자, 한쪽은 그냥 이렇게 갑니다. 약간 환한 정도의 눈으로 그리죠. 나머지 한쪽은 비대칭하게 갑니다. 비대칭하게 가는데 더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자, 더 올라갔다가 내려오다 보니 여기 근육이 움직인다는 거죠. 요겁니다. 특별할 거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뭔가 거슬린다 이거죠. 나 지금 좀 승질 날라고 한다. 요런 거. 그런 거였고요. 놀랐을 때의 표정은 확실히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놀랐을 때에도 이건 근데 제가 그리는 방식이 조금 사실적인 방식이다 보니까 이게 만화상에서는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지는 좀 우려스럽긴 하네요. 스타일 따라 어떻게 적용이 되어질지는. 다른 것들은 다 적용이 가능한데 지금 하는 놀랐을 때의 경우가 어떻게 적용될지 난감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뭐냐면 눈썹이 올라갑니다. 놀랐으니까 눈썹이 올라가겠죠. 이거랑 똑같습니다. 자, 눈썹이 올라가면 잠깐 살이 밀리는 겁니다. 너무 많아지면 주름살처럼 물론 주름이 생기지만 노인 주름살처럼 느껴질 수가 있고, 근육이 밀려서 생기는 주름이다 보니까 한두 번으로 끝나야 됩니다. 한두 줄로 끝내야 됩니다. 요게 들어가주면 좀 더 눈썹이 올라가는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뭐 코평수도 넓어지고, 입도 커지고. 너무 크다. 이런 그림 그리고 싶네요. 뭐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냥 심심해서 그랬습니다. 눈썹을 어떤 식으로 놔주느냐에 따라 놀라는 느낌도 다 달라집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만큼 눈썹이 정말 표정에서 다시 한번 중요하다라는 거를 언급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눈썹을 강조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미간을 강조하는 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간은 양쪽 눈썹의 위치를 정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간의 파악 없이 눈썹을 그린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거는 약간 앵하는 뭐 이런 것도 되고, 자, 이렇게 되면 뭐 좋은 걸 보고 놀래는지 나쁜 걸 보고 놀래는지 뭐 그런 거죠. 요런 겁니다.
그 눈썹을 움직이면서 그 근육들을 움직이게 되는 근육들을 선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은 역시 또 이게 스타일적인 부분에 얼마나 맞게 또 그 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의 차이도 있고, 캐릭터 그 스타일마다 소화할 수 있는 정도 선에서의 그 표정이 그 정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간간히 한 번씩 선을 터치를 넣어 보시면서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런 건 좀 과장된 표정이죠. 과장된 표정인 만큼 터치가 요런 하나의 그 주름 형식으로 들어가는 요런 터치들이 그 과장된 표현을 더 살려주는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전에도 하면서도 했던 건데 여기서는 처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의 왕 작업이 스릴러다 보니까 스릴러 하면서 가장 많이 하게 되는 표정이, 과한 표정을 할 수는 없거든요. 뭔가 의심하는 표정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일단 눈썹과 눈이 가까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래야 어두워져요.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밝은 상황은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의심 자체가 사람을 믿지 않는 데서 오는 거니까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좀 부정적인 요소가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 미간이랑 눈썹이랑 눈이 가까이 붙을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다가 이쪽을 잡아주면 이거는 인상 쓰는 거예요. 인상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여기를 잡아주면 의심하는 거라고. 여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면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 우리가 여름에 짜증난다. 요즘 같은 날씨 길거리 나가보면 여기 찌푸려진 사람들 많습니다. 짜증나서. 잘 보시면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요게 약간 의심하고 보는 거죠. 기분이 좋지 않다. 기분이 좋아 보이진 않으니까요. 그렇고, 자, 이건 또 갑자기 계속 엉뚱하게 자꾸 넘어가고 있는데, 그냥 그리다가 생각이 나니까 의식의 흐름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있잖아요. 자, 동공이 이렇게 위아래가 걸쳐지고 형태가 동그랗게 다 안 보이고 이렇게 되면 그냥 우리 일상적인 눈입니다. 그냥 잘못하게 되면 약간 팀이 아무 생각 없는 눈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동공이 힘 빡 준다, 눈에 힘 빡 준다라는 거 하면 인상을 이렇게 딱 쓴다고 해서 이게 눈에 힘을 빡 주는 게 아니에요. 눈에 힘을 빡 준다고 하면 동공이 조금 많이 보여져요.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과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차이가 있어요. 동공 크기를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 정말 눈에 얘가 힘을, 눈에 막 생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것과는 다릅니다. 그죠? 약간 요거는 일반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소한 건데 감정을 못 잡아낼 때가 있어요. 요런 어떤 사소한 걸로 인해서. 갑자기 눈 하니까 그 생각이 나가지고. 참 이게 이렇게 되면 수정하기 쉽다 싶은데 절대 이거 수정이 안 됩니다. 하기가 싫어서. 자, 그 다음에 약간 또 이것도 엉뚱하게 넘어가고 있는데요. 피로한 눈, 피곤한 눈은 여기 건들다 말았는데 이거 건들면 생각이 났었는데, 이제 눈썹이랑 눈 사이에 선 하나 꺼주면 돼요. 눈은 좀 눈동자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겠죠. 이런 눈동자로 들어가면 절대 피곤한 눈처럼 될 수가 없어요. 총기가 눈에 아주 총명한 눈기운 그런 게 느껴지기 때문에 눈이 좀 이렇게 걸쳐져야 됩니다. 이렇게 딱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아래쪽을 많이 이렇게 터치를 많이 넣어주면 이거 뭐 끝났죠. 뭐. 좀 지저분해졌는데. 눈썹과 눈 사이에 터치 하나 넣어주고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넣으면 아주 애가 피로해 보인다. 쓰러지기 직전이다. 자, 여기에서 좀 더 가서 쓰러지기 직전이다. 그러면 이 위에 터치를 하나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좀 이렇게 쪼개놔요. 뭐라상관 나기만 하나 보면 잘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보세요 그냥. 여기 가운데 약간 방해되게 선을 넣어요. 약간 요런 느낌. 아이 뭐 안 나와. 아이씨 진짜. 표정이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여튼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동공도 좀 선명하게 안 잡고. 이러면 넘어가기 직전이죠. 뭐 그렇습니다. 뭐 일단 생각나는 선에서 간단하게 얘기 드렸습니다. 눈과 관계에 대해서 뭐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표정을 그려야 재밌어요. 표정 그림. 표정 그리면 재밌고 뭔가 실감 나고 그리는 맛이 좀 나죠. 뭐 표정은 제가 강조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죠? 중요하기 때문에 연습들, 표정 연습들을 정말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뭐 캐릭터의 연기력이라고 봐야겠죠. 그 연기력, 표정 연기만 잘 나오면 감정과 캐릭터의 감정과 보는 사람이 함께 될 수도 있겠죠. 그렇고 그럼 또 뭔가 표정이 또 뭔가 있나? 놀란 표정 했고 뭐 화난 표정이야 뭐 코 찡그려지는 거, 미간 찡그려지는 거 했고요. 미간 잘 잡으셔야 됩니다. 미간. 캐릭터 연습하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보내주세요. 이거 정말 그거 합니다. 중요합니다. 미간. 아 오늘따라 이런 그림 되게 그리고 싶네. 미간을 어떻게 처리하고 그 아래의 흐름으로 어떻게 내려오느냐에 따라 이게 미간이죠. 여기까지가. 그림 스타일도 굉장히 다양해질 수가 있고요. 변화로워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연기 합시다. 연기. 눈썹과 입을 가지고 연기를 해보시고요. 그러면서 뭐 각도도 바꾸는 연습도 해보시고 미간도 찾는 연습 더 많이 또 해보시고 그런 시간이 작업한다고 분명히 바쁜 부분도 있겠지만 뭐 필요한 연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표정 요 정도까지만 일단 하고 다음 주는 뭘 해야 될까요? 뭘 인체를 해야 되나? 얼굴 시점 바꾸는 거를 뭐 간단하게 한번 해 보도록. 말은 항상 그렇게 하지만 설명이 말같이 쉽게 안 돼서 시점이 바뀌었을 때
오늘 뭐 표정하면서도 위에서 받는 시점, 아래에서 받는 시점 이런 거 간단하게 하긴 했습니다만, 정말 간단하게 하긴 했습니다만, 시점을 바꿨을 때 미간에 대한 그 파악이 좀 더 다채롭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본 그 시점을 바꾼 방향에서 얘기를 하고자 한다라는 것은 역시 뭐 그러면서 나올 수 있는 그 미간들의 그 변화들, 거기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거고, 그거 조금 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두개골에 대한 이해도는 얼굴에서 정말 중요하니까요. 두개골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는 제가 하는 얘기들이 사실 그렇게 알맹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뭐 장담하지만 두개골에 대한 이해가 정말로 완벽에 가까워진다면 제가 하는 얘기들이 단순히 말로만 들어도 적용이 가능해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일단 뭐 두개골 강조하다가 끝나네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표정 연습 재밌게 한번 많이 해봤으면 좋겠네요.